기온이 내려가고 추워져야 예뻐지는 다육이, 성장하는 다육이 2탄 두들레아입니다. 두들레아 편인데요. 특히 파키피던 같은 경우도 기온이 낮아지고 바람이 차져야지만 서서히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햇살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죠. 이 파키피던 같은 경우는 잎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들어오는 환경보다는 약간 반나절 정도 되는 그런 환경에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이 파키피던 같은 경우도 기온이 낮아져야지만 성장을 하는 그런 다육이고요. 모든 두들레아가 그렇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파키필라 같은 경우도 아직 이 잠에서 깨지 못한 상태인데 지금 안쪽을 보시면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이트 그리니 같은 경우도 이 동용종인데 찬 바람이 불어야지만 서서히 잠에서 깨고, 분명 저번 주까지만 해도 잎이 펴지지 않아서 좀 걱정스러웠는데 이렇게 하나 둘 다 잎이 새롭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파키피던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잎이 서서히 성장을 하고 있죠. 지금 파키피덤은 물을 줄 때 윗부분에서 주면 이렇게 백분이 다 씻겨서 내려가기 때문에 꼭 저면 관수를 통해서 물을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서서히 성장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굶겨버리면 잠에서 깨는 시기가 아주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초상 같은 경우도 서서히 잠에서 깨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죠. 노마 같은 경우도, 뒤에 있는 블러처스 같은 경우도 분질을 하면서 이렇게 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잎이 넓은데 한번 데미지를 받고 나서 잎이 좀 가늘어지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햇살이 풍부한 곳에서 두고 몇 개월 키우면 다시 잎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뒤에 있는 블러처스 같은 경우도 아직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노마 품종 같은 게 아주 빠르게 회복한다라는 거, 그래서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노마 위주의 그 품종들을 구입해서 키우는 게 그나마 쉽게 키울 수 있고요. 이렇게 알비플로라 같은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도 성장하는 게 아주 빠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번째, 이제 겨울이 오면 기온이 낮아지고 추워지면 성장하는 다육이가 있습니다. 바로 후레뉴입니다. 후레뉴 같은 경우도 기온이 낮아지면 서서히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화려한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항상 매번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러고 나중에 다육이 소소하게 다육이 재테크를 할 때도 이 후레뉴 같은 경우는 쉽게 판매가 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꼭 한 번은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낮아지면 또 예쁘게 성장을 하는 다육이가 뭐냐면 춥수철합니다. 이 춥수 계열의 다육이 같은 경우도 기온이 낮아지면 성장을 하고 붉게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얼굴을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오렌지빛이 강하게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품종이고요. 계절의 반응을 빨리 하는데, 지금 이 춥수철화 같은 경우는 초록빛 얼굴이 더 강하죠.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분갈이를 해줬기 때문에 그럽니다. 분갈이를 해줬는데 뿌리가 잡으면서 하엽을 다 떼어줬는데도 하엽이 발생을 했지만 지금 만져보니까 아주 돌덩입니다. 아마 자리 잡고 있는데 아마 분갈이를 통해서 뿌리가 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풍은 진하게 들어주지 않지만 나이가 있어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단풍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춥수도 아주 예쁜 품종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품종인데 우주모금 같은 경우도 기온이 내려가면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투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금줄기가 핑크빛으로 들어가는 아주 고급진 색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워낙 성장이 느리게 크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성격 급한 분들은 그냥 다른 분이 키우는 걸 구경하는 것도 좋고요. 나는 오랫동안 여유 있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 우주목금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수시로 주지 않아도 되니까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좀 높은 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온이 낮아지면서 성장하는 이 레티지아 철화입니다. 아주 강렬한 단풍이 들어가고 있죠. 계절의 반응을 또 가장 빠르게 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봄에도 성장을 많이 하지만 가을에도 성장을 많이 하는, 제가 가을에 분갈이를 해줬는데 이 레티지아 철화 같은 경우는 정말 계절의 반응을 빨리 합니다. 그리고 계절에 민감하기 때문에 바로 기온이 내려가면 이렇게 붉게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공중뿌리가 좀 많이 나는 게 흠이긴 하지만 뭐 공중뿌리야 제거를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갖지 않고 키우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레티지아는 물을 줄 때 꼭 만져보십시오. 만져보시고 약간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들 때 물을 주면 거의 실패할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나 햇살이 좀 많은 곳에서 키워야지만 웃자람이 없이 예쁜 모양을 만들면서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뒤에 있는 방울복랑금도 기온이 낮아지고 추워져야 또 예뻐지고 성장을 하는, 지금 아마 방울복랑금이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 아마 물을 주면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적심 자구 번식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뿌리가 내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뿌리가 내린다 그래도 겨울이 오기 때문에 겨울에는 아무리 추운 그런 계절에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이라고 그래도 뿌리가 자리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자구번식보다는 여유롭게 키우는, 그리고 잎을 좀 통통하게 만들면서 키우는 방법을 취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방울복랑금은 이제 물을 저면간수로 한번 줄 때가 됐습니다. 저면간수로 줄 때 영양제를 살짝 희석해 가지고 주면 더 풍성하게 자랄 수 있고, 이렇게 적심을 한 자리에서 태어난 자구를 키울 때는 너무 강한 햇살에서 키우기보다는 은은하게 햇살이 들어오는 곳에서 키워야지만 이 자구를 좀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품종인데, 이 품종에 따라 수박금이 있고 일반금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키워본 바로는 확실히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반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단풍이 들어도 완전하게 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수박금 같은 경우는 알록달록한 얼굴을 보여주는 걸로 봐서는 품종을 고를 때 어린 자구를 구입할 때는 색감이 좀 있는 걸로 구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 기온이 낮아지면 성장을 하는 다육이 원종복랑금입니다.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도 기온이 낮아지면 서서히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키우기가 아주 쉬운, 아주 재밌는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방울복랑금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자구 번식을 하기 위해서 잘라주기보다는 모양을 만들고 약간은 웃자란 모습을 좀 다져지는 그런 성장 패턴으로 이렇게 기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갈이 같은 경우도 이제는 하기보다는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좀 성장을 유도하는 방법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이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도 성장이 아주 빠른 다육이기 때문에 아마 키우는 재미가 가장 재밌는 다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종 이 줄기가 가늘고 약간 잎이 길어서 별 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계절이 추운 계절이 더 깊어질수록 진한 붉은빛 라인을 그려가면서 이 단풍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뒤에 있는 금황성입니다. 금황성 같은 경우도 아주 예쁜 다육인데 제가 분갈이 시기를 좀 놓쳐버렸습니다. 지금 성장을 하는 그런 계절이라서 잎이 단단한데 여름에 참 많이 무너지는 그런 다육이고 좀 키우기가 쉽지 않은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너무 강한 햇살보다는 은은하게 들어오는 반음지에서 키우기 좋은 그런 품종인데, 또 반음지에서는 이런 색감이 나지 않습니다. 기온차가 많이 난다 그래도 이런 색감이 나지 않아서 참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가 좀 어떻게 키워야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다육이긴 하지만, 한번 또 키워보면 그 나름대로의 매력을 충분하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워낙 까칠한 다육이라서 그렇게 일반 분들한테 추천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추천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또 한 번은 키워봤으면 하는 그런 품종이고, 기온이 낮아져야지만 서서히 잠에서 깨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용종에 가까운 품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솜털이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깍지벌레가 좀 자주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성장이 멎고 잎이 하엽이 자꾸 진다 그러면 뿌리가 어느 정도 세력을 잃었다, 힘을 잃었다 생각하고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다육이는 패러독스입니다. 이 패러독스 같은 경우도 아주 단풍이 진하게 들어가는 그런 품종인데, 지금은 어정쩡하게 단풍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12월 이후부터는 아마 진하게 아주 붉은빛 얼굴로 이렇게 변해가는, 좀 다크한 붉은빛이라 그래야 되나요? 약간 고급진 얼굴로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품종이고, 서서히 잠에서 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성장을 할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도 여름에 잎이 펴지지 않았던 부분도 잎이 펴지면서 윤기가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윤기가 나고 있다는 것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면 관수를 해줘도 좋고, 물을 듬뿍 주면서 성장을 유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분갈이를 하지 않았던 분들은 영양제를 희석해 가지고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비안트 같은 경우도 기온이 낮아져야지만 좀 성장을 하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잎이 살포시 단풍이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여름에 그렇게 고생을 시키더니 이제야 서서히 잠에서 깨면서 예쁜 얼굴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비안트 같은 경우도 여름에 좀 키우기가 좀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키우고 있지는 않은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비안트 라우린제나 멀로와 같은 타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비안트를 또 한번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